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지 않아요? 이래서 되나? 이게 맞나? 이대로 둬도 되나? 안녕하세요, 요상입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미용실 정말 너무 많지 않나요? 그냥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미용실 반, 카페 반이에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저 역시 미용이라는 일을 20년 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오고 있었는데요. 아마 많은 미용사분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해오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모처럼 낮 시간에 러닝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상가를 지나가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미용실 공사 중이었어요. 아무래도 저도 미용사다 보니까 눈길이 한 번 더 가게 되고 반갑기도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솔직히 걱정이 좀 많이 됐었는데요. 왜냐면 저희 동네에 미용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미용실이 많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미용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이렇게 많다는 거 다 알면서 자꾸 계속해서 오픈하는 걸까? 모든 사회현상이라는 게 다 그렇듯이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콕 집을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정책이나 해결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생겨날 수밖에 없겠지만, 분명한 건 저희 나라는 현재 악순환의 고리가 너무 깊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미용실 숫자가 13만 개를 돌파했다고 해요. 전체 자영업을 보게 되면 카페와 미용실이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미용실이 치킨집보다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현실인 거죠. 미용이란 직업은 그래도 전문 기술직인데 가장 많은 숫자라는 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커트 가격을 2만원이라고 잡고 커피 한 잔 가격을 2,000원이라고 잡았을 때 커피를 2만원어치, 즉 10잔을 내리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커트 한 명 자르고 샴푸하고 스타일링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게 분명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상황일지 궁금해서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미용실이라는 업종 하나만 가지고 그 비교할 만한 데이터를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자영업 숫자로 다른 나라들과 수치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OECD 국가 자영업자 비율이 한국은 24.6%인 반면에 일본은 9.6%, 미국은 6.6%예요. 일본이 2.4배, 미국의 3.6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미용실이 자영업자 전체 비율에서 1위, 2위를 한다는 걸 감안한다면 그 차이는 훨씬 더 많이 벌어진다고 보는 게 맞겠죠. 미국에 비해서는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데 비해서 경쟁은 3배 넘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장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 제지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망할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저희 나라는 이걸 제지할 제도나 장치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저희 나라는 미용실을 오픈할 수 있는 허가 기준과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요. 그냥 임대차 계약하고 공사하고 뭐 형식적인 위생교육 같은 거 절차 받고 신고하면 끝이에요. 심지어 미용업 면허증 같은 경우에도 관련 학과만 졸업하면 그냥 다 줘요. 이 면허증 관련해서는 정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법대 나온다고 다 변호사, 판사, 검사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미용과는 나오면 다 면허증 줘요. 아무리 미용과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격증 시험 쳐서 자격증 취득하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이지만 대학교에서 미용학과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냥 말도 안 되게 만들어진 그런 제도가 아닐까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있어서 분명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용실 오픈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지역에 자영업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가게를 오픈할 때 인근 상권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허가를 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해요. 물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비리들이 심각하게 많이 생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진입장벽을 좀 높이고 속도 조절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영업을 오픈하는데 최소 6개월 정도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창업의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패의 자유를 줄여주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 아무 미용실이든 원장님도 붙들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물어보면 꼭 나오는 대답 중 하나가 경쟁이 치열해서가 가장 많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건 뭘까요? 택시 면허도 숫자를 제한하고 있고요. 편의점도 그 거리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주유소도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미용실도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용실 한 곳당 기대 고객 수가 300명인가 400명인가 뭐 그 정도라고 하는데요. 400명의 고객이 매달 온다는 게 아니에요. 총 기대할 수 있는 그 고객 숫자라는 거예요. 이 기대 고객 수를 최소 3배 이상, 즉 100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쟁이 줄어야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야 고용이 이루어지고 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자기 샵을 차리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직원으로 있으면서 받게 되는 자기 수입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둡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경쟁이 줄어들고 매출이 늘어나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전체적으로 좀 해결돼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는 이 경쟁 과열로 인해서 서로 힘들어하는 미용업계가 구조가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뒤면 저는 현장에서 떠나고 혜택을 못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비정상적인 순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논의와 토론과 함께 많은 미용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파하다 보면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미약하게 영상으로만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길 가다가 새로 오픈하는 미용실 보고 생각이 참 많아져서 그냥 제멋대로 막 떠들어 봤는데요. 뭔가 속 시원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다들 힘내십시오.